너희 수능 특강에 현대소설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 목차를 이렇게 쭉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수능 완성이고 이전에 했던 수능 특강. 걔네는 시대순으로 되어 있어. 시대순으로 되어 있거든. 소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시대적 맥락과 그 작품이 쓰인 시대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아냐 모르느냐는 작품 해석하는데 시간 단축의 문제도 생기고 정답률의 문제도 크게 생겨. 근데 우리나라의 현대 소설의 역사는 길지 않아요. 가보개혁 이후부터가 시작인데 현대 소설이 간단히 얘기하면 일제강점기, 가보개혁 이후에 우리는 이제 일제강점기를 맞이해요. 시대가. 이때가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야. 벌써 퉁 이렇게 쳐지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6.25 전쟁이라는 전쟁을 겪어요. 그치? 근데 전쟁 기간 동안 소설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50년대 소설은 없어요. 쓰인 애가. 근데 전쟁이라던가 이념의 대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60년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60년대 등장하는 소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념 대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전쟁의 참혹성 이런 거. 그리고 이제 70년대, 80년대 가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쭉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독재, 산업화, 도시화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야. 요 일제강점기에는 우리가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요. 70년대, 80년대는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요. 사용하는 용어들이 달라요, 시대별로. 그치?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그러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방 전후 이런 작품 있었지. 그치? 그럼 제목에서 딱 보면 1945년이 우리나라 해방이었거든. 해방 전과 후라고 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이 작품 속에 쭈루룩 그 모습이 나타나 있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강경애라고 하는 소설가는 일제강점기 만주 지역에 대한 이야기만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잘 알아두시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건 뭐 작품 내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주석 달아놨으니까 한번 쭉 봐주시고 설명할 건 이겁니다. 1930년대, 40년대 만주 지역이 어떤 상태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을 보고 30년대, 40년대 어느 지역이었는지 찾는 건 사실 이제 좀 어느 정도 훈련이 돼서 찾아. 근데 30년대, 40년대 한반도가 아니라 만주라고 하는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나서 내가 무언가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소설을 이해하려고 해도 쓸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알아두세요. 뭐 그냥 뻔한 시대였으면 설명 안 하는데 만주가 지금 어떤 상태였냐. 저때 일제가 만주에 만주국을 건설합니다. 자기들이 국가를 건설한 거야. 아니 그러면 저긴 명백히 중국 땅인데 어떻게 만주국을 건설할 수 있었느냐. 일단 중국의 전신인 국가 청나라가요. 이때 수많은 서양 세력과 러시아나 일본에 의해서 여타 봉건제로 통치하고 있었던 지방 지역에 대한 세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만주라고 하는 중원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 지역에 대한 통치 능력이 떨어져요. 오케이? 그래서 땅덩어리 넓잖아. 걔네 국가에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변방 지역들은 그냥 냅둬. 어떻게 손이 안 가는데. 그리고 중국 내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국민당이랑 공산당이 내전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공산당은 모태똥이라 그래서 마오쩌둥. 그다음 국민당은 장제석이라 그래서 장제스라고 하는 인물. 이 사람이 나중에 대만으로 나오게 되는 사람이야. 이 둘이 싸우고 있어.
그리고 국가는 이미 통치체제 무너져 있어. 그리고 만주 지역엔 일제가 들어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만주에서 안 살아요. 왜? 만주는 황무지야. 불초지고. 저기서 먹고 살 수가 없어. 만주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원래부터 만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래부터 만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지주들이 조선인들이 만주에 이주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소작을 주는 형태의 사람들이 남아있고 일제의 순사 몇 명이 조선인들 그리고 그 만주 지역에 있는 땅 주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실 법도 아니긴 한데 제도나 법을 통해서 다스리고 있는 상태. 근데 이 사람들도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통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 오케이? 그래서 일제가요 만주에 국가는 건설했으니까 국민은 있어야 돼. 근데 일본 사람들은 불초지라서 가기 싫어해. 너무 가기 싫어해. 안 간다 그래. 뭐하러 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선 사람들을 이주시키는데 강제 이주는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속여서 이주를 시켜요. 너네가 만주 가서 그 아무 주인도 없는 땅에 개간을 성공하면 그 땅 너네 줄게 한단 말이야. 근데 방금 전에 선생님이 중국인 지주 밑에서 소작 지었다 그랬지. 이주 가고 나서도. 그 왜 그러냐면 불초지에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그거 1, 2년으로는 안 돼. 일가 친척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타지에 갔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살라고 해봐. 어떻게 살아? 한 달도 못 견디지. 그치? 그래서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에 소작 짓고 산단 말이야. 오케이? 이런 상태가 만주인데, 자, 그때 당시 중국에서 국민당이랑 공산당이랑 누가 더 우세했냐? 국민당이 더 우세해요. 그럼 공산당 애들은 변방 쪽으로 자꾸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도망 온단 말이야. 그래서 만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산당들은 지주를 공격해요. 그래서 이 강경의 소설에 광둥이라는 애가 나와. 걔가 지주거든? 걔를 공격해. 근데 지주들은 자기 목숨 살겠다고요. 소작 짓고 있는 조선인들 있죠? 그 사람들을 자기 대리인 같은 걸로 세워. 그래서 공산당 애들이 만주 지역에 와서 이 지역에서 좀 뭔가 먹고 지내기 위해서 지주집을 공격하거든?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조선인 소장농들이 죽어나가요. 그리고 자, 지주는 원래 돈이 많은 애니까 타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잠깐 피신해 가요. 그리고 거기서 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러면 이 지주집엔 누가 위치하냐? 공산당 애들이 위치해. 자, 공산당 애들이 위치하면 누가 공격하러 올까? 국민당 애들이요. 국민당 애들이 공격하러 오지 않아도 일제는 공산당이면 치를 떨어요. 그치? 그러니까 그때 당시 순사들도 공산당이라고 하면 처벌해야 될 대상. 근데 얘네들이 공산당이랑 1대1로 싸웠을까? 총 들고? 그렇게 하지 않아. 1대1로 총 들고 싸우지 않아. 이 순사들은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얘네들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되면 체포해서 죽인다고. 그럼 이 와중에서 또 조선인 소작인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이 강경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일가는 봉영 어머니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 남편이 광둥이라고 하는 저 지주네 집에 갔다가 공산당이 쏜 총알에 맞아서 죽어요. 그리고 이 광둥은 멀쩡히 살아 돌아와서 타 지역에 집 짓고 또 삽니다. 그리고 봉염 어머니의 아들 봉식이었나가 있어.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죽인 게 공산당 총알이 아니라 지주들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얘가 공산당원이 돼요. 그래서 집을 나가. 그래서 이 봉염 어머니는 남편 죽고 아들 집 나가고 몸을 기댈 데가 없으니까 봉염이를 데리고 광둥네 집으로 가. 근데 광둥네 집으로 갔더니 광둥이 식모살이를 시켜. 근데 그 식모살이를 시키던 중에
광둥 와이프가 부인이 친정집에 가고 그 사이에 광둥이 봉염 어머니에게 위력으로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봉염 어머니가 아이를 가져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만삭이 되어서 출산되기 전에 광둥이 어느 날 집에 와. 그리고 네 아들 봉식이 공산당원 됐더라. 그 일본 순사인지 혹은 아니면 반대편 국민당인지는 명확히 명시가 안 돼요, 소설에. 그거 안 되는데 공산당원들 주르륵 잡혀서 사형당할 때 마지막으로 사형당한 인물이 봉식이었어. 광둥이 그렇게 얘기해. 그럼 지주인 광둥 입장에서는 공산당원 가족들이랑 같이 있고 싶겠어? 싫지. 그래서 다 쫓아내요. 그래서 봉염 어머니는 쫓겨난 상태로 또 딸아이를 하나 낳게 됩니다. 광둥의 자식을. 근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봉염 어머니가 다른 집에 아이 낳았으니까 이제 젖이 나온단 말이야. 다른 그 집안에 유모로 가요. 근데 상주 유모야. 그 집에 항상 상주해야 돼. 그래서 어린 딸 둘만 냅두고 자기는 상주 유모로 들어갔어. 이 두 딸을 돌볼 수가 없죠. 얘네들이 열병으로 죽어요. 근데 이 열병으로 죽은 날 이제 얘가 밤에 몰래 나와갖고 딸들을 만나러 왔었단 말이야. 밤에 몰래 나와서 만났는데 다음날 죽어. 그래서 이 봉염 어머니를 고용했던 집 주인이 너 열병 나서 죽은 딸들이랑 같이 있지 않았냐. 너 어떻게 내 아들을 돌보겠냐. 그래서 잘리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소금 밀수 소개받고 하러 가는 거예요. 중략 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 알겠지? 지금 만주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줬거든. 그래서 일제강점기 만주로 이주간 내용이 나오면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가지고 활용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혹시 문제 중에 질문 있는 거 있어? 얘는 서술상 특징 파악하는데 내용 이해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가서 풀기에는 쉽지 않았을 문제. 결국 또 읽어야 되는 문제고. 2번은요, 여러분 시에서 상징 잘 파악하시면 나중에 그냥 알아서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거는. 시험이 파악 잘 하게 되면 알아서 이해되는 애들이고. 그래서 뭐 이거는 내용 문제니까 봐주시면 되고. 그쵸? 뭐 4번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보기에 배경 지식이 등장하긴 하죠. 근데 알고 계시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